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 PS 일렉트로닉스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예전 사명 와이팜으로 더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종목 코드는 33만 2,570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PS 일렉트로닉스 단순 급등주인가? 아니면 고성능 서버 반도체 장비 RF 모듈로 다시 재평가받는 종목인가? 먼저 최근 가장 큰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는 2026년 4월 30일 고성능 서버 장비 및 부품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028억 8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근 매출액 1,254억 8천만 원 대비 약 81.99%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2026년 8월 14일까지 약 3개월 반 정도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반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통 중소형주에서 매출액 대비 80%가 넘는 공급 계약이 나오면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를 다시 봐야 하는 이벤트가 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이 고성능 서버 장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서버, 반도체 장비,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PS 일렉트로닉스가 고성능 서버 장비 공급 계약을 발표했다는 것은 기존의 모바일 부품 회사 이미지에서 벗어나 AI 인프라 관련 장비주로 재평가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 공시 이후 주가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 4일 PS 일렉트로닉스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장중 급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 금액이 크다 해서 끝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공시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계약 기간이 짧습니다. 즉, 이 계약이 일회성 대형 매출인지 반복 가능한 구조인지 마진이 얼마나 남는 계약인지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부터 수주 기대감과 실제 이익률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1. PS 일렉트로닉스는 어떤 회사인가? PS 일렉트로닉스는 원래 이동통신 단말기용 RF 프론트엔드 모듈, 그 중에서도 전력 증폭기 모듈 PAM을 중심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같은 이동통신기기가 통신망과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무선 주파수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더벨 보도에 따르면 PS 일렉트로닉스는 RF, FEM 송신단의 주요 부품인 PAM 스위치 필터 관련 개발 사업을 영위해왔고 2020년 7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또 2025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와이팜에서 PS 일렉트로닉스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과거 이 회사의 약점은 분명했습니다. 매출이 특정 고객과 특정 제품군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벨은 2024년 별도 기준 매출의 93.5%가 모바일용 RF, FEM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장점은 한 분야에서 기술력과 납품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전방 고객사 상황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사업 다각화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에는 MEMS 기업 사니코전자를 인수했고 2025년에는 자동화 장비 기업 영진하이텍을 인수한 뒤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모바일 RF 부품 중심 회사에서 반도체 장비 MEMS, 스마트 팩토리, 서버 장비 쪽으로 사업폭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최근 공시 핵심 정리. 최근 PS 일렉트로닉스에서 봐야 할 공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1,028억 원 규모 공급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 주가 재료입니다. 매출액 대비 81.99% 규모라는 점에서 숫자 자체가 큽니다. 특히 계약 내용이 고성능 서버 장비라는 점에서 AI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서버 인프라 테마와 연결됩니다. 둘째, 교환사채 발행입니다. PS 일렉트로닉스는 2026년 4월 23일 약 19억 5,275만 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3호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했습니다. 자금 사용 목적은 운영자금입니다. 교환 대상은 회사가 보유한 하나마이크론 보통주 4만 1,400주입니다. 표면이 자율과 만기 자율은 0.0%, 만기일은 2031년 5월 4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교환사채가 PS 일렉트로닉스 신주로 전환되는 구조가 아니라 보유 중인 하나마이크론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일반적인 전환사채처럼 바로 PS 일렉트로닉스 주식수가 늘어나는 희석 구조와는 다릅니다. 다만 보유 투자 자산을 활용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가 투자 자산을 유동화하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자사주 소각입니다. 검색된 공시 흐름상 2026년 4월에는 주식 소각 결정,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해지 관련 공시도 이어졌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주환원 재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근 PS 일렉트로닉스는 대형 수주 교환사채 자금 조달 자사주 소각이라는 재료가 동시에 나온 상황입니다. 이 조합은 단기 수급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3. 자, 실적은 좋은가 나쁜가? 이제 재물을 보겠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1254억 8천만 원입니다. 2024년 매출액 약 1221억 3천만 원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다릅니다. 2025년 영업이익은 약 41억 7천만 원으로 2024년 약 107억 7천만 원에서 61.3% 감소했습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약 164억 9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습니다. 회사는 영진하이텍 인수합병에 따른 인건비성 비용, 무형자산 상각비, 지급수수료 증가가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기순이익 증가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증가가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즉 본업 수익성이 좋아져서 순이익이 크게 좋아진 것이라기보다는 투자자산 평가이익 영향도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PS 일렉트로닉스의 재물을 볼 때 핵심은 이것입니다. 매출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아직 약하다. 순이익은 좋아졌지만 일회성평가성 이익이 섞여 있다. 이 종목을 실적주로 보려면 앞으로 고성능 서버 장비 계약이 실제 매출로 반영될 때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매출 1,000억 원짜리 계약이 나와도 마진이 낮으면 주가 재평가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버 장비 공급에서 의미 있는 이익률이 확인되면 회사는 단순 RF 부품주가 아니라 서버 장비 반도체 장비 확장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 재편 포인트. PS 일렉트로닉스는 지금 변곡점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바일 RF 부품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 가지 방향으로 확장 중입니다. 첫째, 기존 RF 모듈 사업. 둘째, MEMS 및 전장 관련 사업. 셋째, 영진하이텍 인수합병을 통한 자동화 장비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장비 쪽 확장입니다. 특히 영진하이텍 인수와 합병은 단순 자회사 편입이 아니라 사업 성격을 바꾸는 이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영진하이텍이 자동화 장비 쪽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베트남 현지 공장 편입까지 연결되면 회사는 생산 능력과 장비 사업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토스증권 종목 설명에서도 PS 일렉트로닉스는 2025년 영진하이텍 지분 100% 취득 및 합병 완료 베트남 현지 공장 편입이 언급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나온 1,028억 원 규모 고성능 서버 장비 공급 계약이 바로 이 사업 재편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 상대방과 세부 마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이 회사가 단순 모바일 부품 회사가 아니라 서버 장비 쪽에서도 큰 계약을 따낼 수 있구나. 이 인식 변화가 주가 재평가의 핵심입니다. 5. 주가 상승 이유. 최근 PS 일렉트로닉스 주가가 강했던 이유를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형 공급 계약입니다. 매출액 대비 81.99% 규모의 계약은 숫자 자체가 강합니다. 둘째, AI 서버 테마와 연결입니다. 고성능 서버 장비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바로 연결됩니다. 셋째, 사업 다각화 기대감입니다. RF 부품 중심에서 서버 장비, 자동화 장비, 반도체 장비로 확장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주주환원 재료입니다. 자사주 소각 결정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소입니다. 즉, PS 일렉트로닉스의 최근 상승은 단순 차트 급등이 아니라 공시 재료가 분명히 있는 상승입니다. 다만 문제는 주가가 이미 이 기대감을 얼마나 반영했느냐입니다. 6. 리스크도 반드시 봐야 한다. 이 종목은 재료가 좋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수익성입니다. 2025년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대형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출보다 마진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일회성 수주 가능성입니다. 계약 기간이 2026년 4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짧습니다. 이 계약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인지 일회성 프로젝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고객사 미공개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공개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계약의 안정성, 반복성, 신뢰도를 완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기존 사업 의존도입니다. 과거 PS 일렉트로닉스는 모바일 RF, FEM 매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려면 신규 사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쌓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재무구조 변화입니다. 2025년 기준 자산은 증가했지만 부채도 늘었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자산 총계는 약 2,317억 원, 부채 총계는 약 983억 원, 자본 총계는 약 1,3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수합병 이후에는 무형자산 상각비, 지급수수료,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 성장만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영업이익 개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앞으로 체크할 포인트. 앞으로 PS 일렉트로닉스에서 봐야 할 체크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1,028억 원 공급 계약이 실제로 매출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둘째, 이 계약의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셋째, 고성능 서버 장비 공급이 반복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넷째, 영진하이텍 합병 효과가 실제 실적으로 나타나는지. 다섯째, 자사주 소각 이후 추가 주주환원이나 재무 안정화 조치가 이어지는지. 특히 2026년 반기보고서와 3분기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번 계약 기간이 8월 중순까지이기 때문에 상반기 일부, 3분기 일부의 실적 반영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실적 발표에서 매출만 증가하는지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투자 관점 정리. PS 일렉트로닉스는 지금 기대감이 붙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단순 테마주라고만 보기에는 실제 공시된 계약 금액이 큽니다. 현재 이 종목을 보는 관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기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대형 수주 52주 신고가 AI 서버 테마가 붙으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 이후에는 차익 실현도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기 관점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이번 서버 장비 계약이 실적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2026년 실적에서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개선이 동시에 확인된다면 재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 관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RF 부품 중심 회사에서 서버 장비, 반도체 장비, MEMS,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 체질 전환에 성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공하면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일회성 수주 급등주로 끝날 수 있습니다. 9. 오늘의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는 최근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RF 부품 중심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니코전자, 영진하이텍 인수합병을 통해 MEMS, 자동화 장비, 스마트 팩토리, 서버 장비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30일 매출액 대비 81.99%에 달하는 약 1,028억 원 규모의 고성능 서버 장비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이 공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회사의 사업 방향이 실제 계약으로 확인된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2025년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순이익 흑자 전환도 본업 개선만이 아니라 금융자산 평가이익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S 일렉트로닉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준은 확인됐다. 이제 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매출이 아니라 마진.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 이 3가지가 확인되면 PS 일렉트로닉스는 단순 급등주가 아니라 AI 서버 반도체 장비 확장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대형 계약 뉴스 이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끝난 종목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아진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